네, 글로벌 핫 이슈 시간입니다. 간밤에는 어떤 뉴스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 이 시간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본격적인 내용 확인해보기 전에 헤드라인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미국 주택가격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 착공 건수가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내년 글로벌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채에 대한 CDS가 국가 신용등급 강등의 1개월 고점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긍정적인 뉴스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주택 관련 지표는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부장님, 이 주택 착공 건수가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죠. 네, 최근에 미국 부동산 시장의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10월 주택 착공이 예상보다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상무부는 지난달 미국 주택 착공 건수를 공개했는데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9만 4천 건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2008년 7월 이후에 가장 빠른 증가세가 되겠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망치가 3.7% 감소한 84만 건 정도였는데 예상보다 크게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건축 허가는 또 부진했는데 예상보다는 좋았다고요? 네, 시장의 선행 지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축 허가 역시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상무부는 건축 허가가 9월 달에 11.6% 급증한 뒤에 10월엔 2.7% 감소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감소세를 보였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예상한 2.9% 감소보다는 일단 감소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저점 수준의 모기지금리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추가 하락할 리스크가 줄면서 주택 매매가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부문별로는 단독 주택의 착공이 전달보다 0.2% 감소했고 타운하우스, 아파트 같은 다가구 주택은 11.9% 증가했습니다. 30만 건의 착공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허리케인 샌디 이후에 이 여파에 대해서도 시장은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지역별로는 좀 어떻게 나왔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케인 샌디 여파 역시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부와 중서부가 각각 17%와 8.9%의 착공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북동부와 남부는 6.5%와 2.5% 감소했는데 역시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11월 지표에 샌디의 영향이 크게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HSBC는 일단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주택 시장이 올해 현저하게 개선되어 왔다라고 평가했고요. 주택 매물에서 추가 회복 전망이 2013년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전반적인 상황을 보니까요. 주택 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네요. 네, HSBC도 올해 주택 시장이 개선된다고 했는데 내년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버냉키 의장은 당국의 재정 절벽 해소를 위해서 해결책 마련을 좀 촉구했다고요? 네, 버냉키 의장이 오늘 뉴욕시 경제인 클럽에서 강연을 가졌습니다. 역시 최근 미국 물론이고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재정 절벽에 대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버냉키 의장은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발언은 없었습니다. 다만 의회의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그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세제와 정부 재정지출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가계 소비라든가 기업의 설비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라고 버냉키 의장은 강조했고요. 또 정치권이 재정 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재정 절벽에 대한 악재, 이런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투자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기업들의 투자는 상당 부분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재정 절벽이라든가 정치권에 대한 불확실성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재정 절벽과 장기적인 재정 여건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미 민간 지출과 기업 설비 투자 판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발언했는데요. 금융시장에서는 더욱더 큰 경고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의 경제 분석국에 따르면 3분기 미국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1.3%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경기 후퇴에서 빠지는 2010년 이후에 설비 투자가 감소한 것은 지난해 1분기 이후에 두 번째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네, 이날 연설에서 버냉키 의장이 고용시장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짧게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버냉키 의장은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론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에 상당히 좀 부담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재정 절벽이 타개가 된다면 고용 시장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내놔서 일단은 재정 절벽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년 이 경제 전망에 대한 이 비관론도 나오는데 전면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나왔다고요? 네, 투자기관인 모건 스탠리가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만 일단 시장의 우려는 그만큼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내년 경제가 전면적인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는데요. 내년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이 2%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절벽이 떨어지면서 1분기 GDP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지만 낙관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낙관적인 상황만을 본다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4%에 달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도 나왔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가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비관론과 동시에 낙관론도 제기를 했는데요. 이 같은 낙관론에 따르면 내년 전 세계 경제는 4%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3.1%대로 추산이 됐는데요. 이 같은 전망을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본다면 누리엘 루비니 같은 비관론자들의 전망과 좀 상당 부분 맥을 같이 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비니 뉴욕대 교수 역시 내년 글로벌 경제 리세션을 경고한 바 있었는데요. 19일에 특정한 핵심적 사안들이 내년 전 세계 경제 성장률 하강 위험을 키울 수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네, 이제 중동 쪽을 좀 보면은 이제 중동 사태 해결 기미가 좀 보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정전안에 합의를 했다고요. 네, 중동 사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정전에 합의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빠르게 좀 진정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도 나왔습니다. 오늘 주요 언론들이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특히 아랍권 유선 방송인 알 아라비아는 하마스 관리 아이만 타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카이로가 정전 합의 소식을 공식 발표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날 자정부터 실제적인 발효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이집트의 한 소식통은 이집트가 최종 중재안을 보냈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 같은 정전안 합의 소식은 힐러리 클린턴 장관의 방문 직전에 전해져서 일단은 합의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유럽 쪽을 좀 둘러볼까요? 어제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가 이 무디스가 프랑스의 국호채 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하향 조정했다는 점이었었죠. 네, 프랑스 쪽도 좀 이제 위기감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 CDS 시장이 출렁거렸다고요? 네, 유럽에서는 계속해서 국가 실용 등급의 도미노 강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프랑스 국채에 대한 신용보도수와 CDS가 국가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따라서 1개월 고점까지 오르는 불안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프랑스 5년 만기 국채에 대한 CDS가 지난 15일 이후에 고점까지 올랐고요. 10년 만기 국채금리 역시 OBP 오른 2.11%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용평가 무디스가 19일 프랑스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강등한 것이 CDS 시장은 물론이고요. 채권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프랑스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 주요 골고 보면은 이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스 사태 해결 기대감이 커졌다고요? 네, 오늘 유럽 주요 증시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 사태가 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겠는가라는 낙관론이 제기된 것이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지수 흐름을 살펴보면 영국의 FTSE 100 지수가 0.18% 올랐고요. 프랑스 증시 역시 0.65% 상승했습니다. 독일 증시의 닥30 지수는 0.7% 가까이 올라서 7,2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21년인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긴급 대출안이 승인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을 얻었고요. 유로존 정부는 이날 그리스의 440억 유로 규모의 긴급 대출안을 잠정 승인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제 상품 시장에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잠정 합의안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국제유가는 크게 오르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상품 시장에서 주요 상품 가격은 좀 등락이 엇갈리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국제유가는 1.4% 오르면서 8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승폭을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1.43%까지 올랐습니다. 금값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증시가 아주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에 대해서는 매도세가 좀 우세한 모습이고요.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0.42% 빠져서 1,727.10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중동발 우려가 좀 약화되면서 좀 3% 가까이 좀 빠졌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시간행권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1.43% 정도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불러온 헤드라인들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주택가격 회복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 착공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선행지수 역할을 하는 허가 건수 역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세계 경제가 내년에 전면적인 경기 후퇴에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프랑스 국채에 대한 CDS가 국가 신용등급 강등의 1개월 고점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장을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성 캐스터 전해주시죠.